자, 운동할까요? 미니 레슨입니다. 작성자 최돈진, 경희대 스포츠의학 졸업자고요. 2018년 7월 어느 심심한 날에 그냥 만들어봤어요. 경희대 스포츠의학 나왔고요. 자, 운동할까요? 보통 이런 고민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살, 이놈의 살, 살 빼고 싶어요. 자,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다 손? 그렇죠. 근데 용어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해부학적으로 살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해부학 용어에 살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요? 철저하게 근육이랑 체지방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살은 체지방에 가깝겠지요. 체지방에. 그래서 근육과 체지방, 왜 잘못해서 살 빼려고 하다가 근육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뼈가 있으면 이 뼈 위에 근육으로 덮여 있고 이 근육 위에 체지방이 쌓여 있는 구조예요. 뼈 위에 근육, 근육 위에 체지방. 물론 내장 지방은 내장 사이사이에 끼는 지방이 있겠지만 지금은 체지방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뼈, 근육, 체지방. 자, 그러면 근육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근육을 빼야 될까요? 키워야 될까요? 키워요. 근육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모로 유리해요. 근데 뭐 남자들이야 근육질 좋아하겠지만 일부 여성분들은 저 근육 키우면 운동 못해요. 뭐 장미란처럼 되면 어떡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개나 주세요. 장미란은 엄청나게 죽을 만큼 운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체지방 줄이기보다 먼저 근육을 키워야 돼요.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바디빌더들을 알죠? 바디빌더들이 평소에 깡 말랐을까요? 돼지처럼, 근육돼지처럼 어마어마할까요? 말랐어요. 말랐다. 또? 말랐다. 뚱뚱하다. 뭐가 맞을까요? 소? 가까이서 바디빌더들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 바디빌더들은 근육돼지처럼 평소에 되게 뚱뚱해요. 그러다가 경기가 있다. 그러면 몇 주, 몇 개월에 걸쳐서 체지방만 커팅해요. 왜냐? 체지방 줄이는 게 훨씬 쉬워요. 근육 키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대학교 때도 후배가 그런 소리해서 미친놈아 이랬는데 걔도 자퇴하더라고. 앞뒤 안 맞아서. 자기는 체지방을 싹 빼고 아예 깡마른 상태에서 근육만 키울 거래. 그래서 자기 근육질이 되고 싶어서 안 그래도 좀 마른 애가 막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근육을 키우는데 체지방이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근육을 키워놓고 체지방을 깎는 거다. 내가 전공자다. 아예 아니래. 자기는 딱 깡마른 상태에서 진짜 근육만 딱 붙일 거래.
결국 걔 자퇴했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배움이 없는 거지, 배움. 자, 그래서 근육 키우기가 먼저일까요? 체지방 줄이기가 먼저일까요? 근육 키우기. 역시 운동 순서에서도 근육 키우기가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근육 키우기 다음에 체지방 줄이기. 체지방 줄이기는 어떻게? 주로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자전거, 혹은 천천히 걷기. 대략 심박수 120 전후. 저강도 장시간. 체지방만이라고 하는데 체지방을 주로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은 운동 강도에 따라서 당, 지방, 단백질 사용하는 비율이 되게 달라요. 고강도 운동에는 주로 당을 쓰고 유산소 운동이나 저강도 운동에는 주로 체지방을 써요. 그래서 달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m 달리기 선수들 몸이 좋을까요? 호리호리할까요? 좋아요. 엄청 근육질이지 100m 달리기는. 마라톤 선수들은 말랐어요. 호리호리하지. 왜? 100m에 비해 마라톤이 강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체지방을 쓴다. 그리고 100m 달리기는 체지방을 실은 거의 안 써. 포도당만 써. 근육에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키워놓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체지방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유산소의 강도는 강하지 않게 120에서 130 전후, 존 2에서 존 3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그 보디빌더들이 중간에 쉬는 기간 동안은 비시즌기. 비시즌기에 살이 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즌기가 되면 살만 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근육은 근데 그 비시즌기 운동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빡세게 해요. 비시즌기에도? 응. 아 그럼 항상 근육이 키워져 있는 응. 상태인데 먹지 않아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살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근육이 큰 데다가 체지방이 더 붙어 있는 건데 시즌기 즉 경기 직전에는 체지방을 주로 걷어내는데 근육도 살짝 걷어내긴 해요. 항상 운동은 걔네들은 열심히 하는데 먹는 것만 그런 거예요? 먹는 것만 줄이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시즌기라 그러면 먹는 거 줄이고 그다음에 유산소 비율을 확 늘리지. 근데 사람 저거는 근데 운동할까요? 운동하는 게 기준이 살 빼는 거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 운동은? 근육 키우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으면 일단 유산소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먼저 빼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근육 그 트레이닝이랑 같이 하면 쉽게 말라지지가 않잖아요. 아니지. 근육이 체지방보다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체중으로 비교를 하면 안 떨어지는데 체격으로 비유하면 되게 말라져. 근육질이. 똑같은 체중이면. 제가 살 뺄 때는 근력만 너무 열심히 둘 다 하지만 근력만 열심히 하면 좀 덜 빠지고 약간 좀 덜 말라지는 느낌? 체중은 덜 빠지는데 아니 보기에 아니 근데 근력을 제대로 한 적이 크게 없지. 진짜 빡시게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체중인데 같은 사람이 운동 전후 이렇게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 옷 사이즈 하나 이상 달라져. 근력만 해도? 같은 키에 같은 사진, 같은 키에 같은 체중인데 근육질이 된다면 대신 되게 바디빌더급으로 이제 빡시게 하는 건데 여자분들이 옷 사이즈 하나 이상 달라져. 그러니까 근육질이 되면 슬림해지는 거지. 같은 체중이라 그래.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근육 이 정도는 아니고 훨씬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해야 돼. 100kg 넘어가는 사람이 살 빼려고 하면은 유산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부터 먼저 해야지. 아 그래요? 왜냐? 근육량이 충분히 안 받쳐주면 다시 먹으면 그대로 쪄. 아 기초대사량이 그 근육이 관련이 커요? 그치. 아 그건 아마 건웅이도 알 거야. 그치? 건웅이가 근육 운동 없이 살만 뺐다가 그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꽤 쪘지. 3kg 정도 10kg. 그치. 또 질문. 심박수 120 전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없으면 살짝 떠들 수 있는 정도.
뛰면서 살짝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보여주세요. 이따 따라오세요. 대화가 가능한 정도 수준. 또 너왜씩 웃으면서 질문을 하네. 근데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초반에 그니까 막 그런 이렇게 또 살쪄갖고 힘들면 솔직히 운동을 저걸 한 번에 근력이랑 그걸 다 같이 시작하기가 힘들잖아요, 유산소랑. 그럼 일단 근력 먼저 하면서 점점 유산소 끼워가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소를 늘려가는 형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저도 유산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 살 빼려고. 유산소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근육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먹은 만큼 다시 찐다. 오케이. 근데 질문들이 수준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바삭하게 먼저 갈 거예요. 커피 우유, 웜업 운동, 스트레칭, 본 운동 1. 복합관절 운동, 그 다음에 단순관절 운동, 복근 운동, 유산소, 단백질 보충제, 물, 요 순서로 워크북에 있죠. 자,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영양, 운동하기 전에 영양은 배가 차 있으면 운동이 잘 안 돼요. 뭐 오버히트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탄수화물, 음료로 된 거.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는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운동 직전에 탄수화물 음료수 같은 걸 먹으면 참 좋아요. 탄수화물 음료수 뭐요? 웬만한 음료수가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또 운동 직전에 먹으면 뭘 좋냐? 카페인을 먹으면 되게 좋아요. 카페인. 카페인은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긴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한 잔 먹어주면 되는데 요거 두 개 합친 게 커피 우유예요. 커피 우유. 시중에 파는 커피 우유 보면 충분한 탄수화물도 있고 카페인 양도 웬만한 커피보다 더해. 나는 커피를 끊었지만 운동 직전에 커피 우유 하나를 딱 먹으면 탄수화물, 즉 영양소도 충분히 돼 있고 각성 효과, 카페인도 충분히 공급해서 운동이 몸이 잘 풀립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저요. 근데 커피 우유 당이 엄청나서 살이 안 빠지지 않을까요? 운동량이 부족한 거겠지. 진짜요? 그거보다 더 하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카페인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 이건 운동에 특화된 얘기. 먹지 말라고. 어? 저는 운동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기 나는 먹지 말고.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고 이건 지금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 지금. 아 네. 지은이? 근데 공복 운동은 몸에 안 좋아요. 공복 운동은 공복 유산소는 좀 좋을 수 있는데 공복 웨이트는 별로 안 좋아요. 저거는 공복 기준은 아니에요. 공복이어도 요거 하나 딱 먹어줘야 돼. 웨이트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빈속에는 못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면. 질문들이 날카롭습니다. 또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자면 유산소는 내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바로. 힘들면 좀 천천히 뛰고 근데 웨이트는 최대한 많은 힘을 한꺼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유산소는 공복을 추천하세요? 아니면 먹고 하는 거 추천하세요? 살 빼려고 할 때. 공복. 즉 유산소는 또 공복이에요? 그냥 체지방만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근육 상관없다 하면은 공복. 저거는 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몸에 좋은 체지방만 줄이는 건 몸에 좋지 않지. 그건 어때요? 살을 빼고 싶은데 근육도 늘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공복에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먹고 이거는 아니. 그 이런 뒤에 또 나와. 아 그래요? 예. 질문 없습니까? 상호?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그 표에서 먼저 우리 뭐부터 한 거야?
커피, 우유 왜 마셔야 되는지. 에너지 공급하고 뭐 하기 위해서? 각성, 즉 혈류량 증가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근육 키우기.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처음으로는 헬스장에 갔다고 치면 웜업 운동을 해야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심박수 120 이상으로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근육을 좀 데피고 뭐 실내 자전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바로 운동하면 잘 안 돼요. 부상이 있어서 입어. 그러니까 처음엔 뭐부터? 웜업 운동부터 헬스장 가면 준비 운동이라고 하지. 자, 그럼 웜업 운동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아까 나왔지? 스트레칭. 스트레칭의 주 목적은 부상 방지. 한 자세를 6초 이상 충분히 늘려줘야 리셉터가 나와요. 리셉터가 나오는 건 근육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고 각자 몸에 맞춰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스트레칭만 1시간 할 수도 있어. 땀나게. 선수들은 경기 전에 그렇게 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보면 준비 운동만 거의 2시간이에요. 충분히 몸을 풀어놔.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래서 스트레칭 하라 그러면 남자애들 그냥 한 팔 2번 이렇게 다리 한 2번 하고 다 했어요 이런 애들 많거든. 그럴수록 부상에 걸릴 확률이 높다. 충분히 몸이 데펴지도록. 웜업 운동하고 스트레칭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운동. 운동. 웜업 세트를 해야죠. 웜업 세트는 뭐냐? 이제 운동을 매일 한다는 가정하에 매일 하면 주로 분할 운동을 해요. 분할 운동. 분할 운동이라면 오늘 가슴 있으면 내일 어깨하고 그 다음 날은 허리하고 이렇게 분할 운동을 하는데 오늘 내가 가슴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주 적은 무게를 해놓고 한 20회 이상 빠르게 그 근육에 신호를 주는 거야. 이제 오늘 가슴 운동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근육을 좀 데핀다는 느낌. 가벼운 무게로 정자세로 빠르게. 예전에 어떤 사람은 누구 알려줬더니 한 20개 이상 하는 거야 했더니 한 3번 해놓고 선생님의 느낌이 안 와요. 틀린 것 같아요 했던 너네가 아는 학생도 있어. 지금은 없어. 자, 그러면 웜업 세트 다음에 뭘 할까요? 윤재? 운동. 그렇지. 본운동을 할 겁니다. 본운동이라는 얘기는 3에서 5세트 정도. 한 세트는 일반적으로 10번에서 12번 반복할 수 있는 무게. 각자 다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좀 많이 하고 무게를 더 치고 싶다. 그러면 뭐 한 세트에 5번, 6번. 아니면 횟수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세트에 뭐 20번 가까이 되는 그 무게를 조절을 하면 되는데 본운동 1은 복합관절 운동이에요. 복합관절 운동이라는 건 뭐냐? 최대한 여러 관절이 들어가기. 벤치프레스, 주로 큰 운동들, 3대 운동들이 다 복합관절 운동이에요. 왜냐? 운동은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 순으로 가야 돼. 왜? 만약에 내가 팔 운동을 먼저 했어. 팔 운동을 먼저 해서 팔이 지금 지쳐 있어. 그 상황에서 벤치프레스가 될까요? 안 돼. 왜? 벤치프레스 하면서도 팔이 들어가잖아. 복합이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근육이 모두 들어가는 큰 운동부터 점차 작은 운동으로 가는 거야. 본 운동의 크기는 근육 키우고 하나 더 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반복 불능. 더 이상 못할 때까지. 무게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 더가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이제 예전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운동 가르쳐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야, 힘들 때까지 해. 힘든데요? 야, 끝까지 하라고. 못하겠어요. 말투가 그래요? 진짜로. 걔는 끈기가 전혀 없는 거야. 그때 당시 고2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복 불능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막 부들부들 떨고 와 자세도 흐트러지고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힘들어요.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지. 현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힘들어요. 부들부들부들까지. 자, 그리고 본운동 2는 이제 역시 3에서 5세트인데 단순 관절 운동 쪽으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쓰면 버터플라이 같이. 버터플라이는 동작 하나만 쓰니까. 이건 주로 근육이 선명해져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팔 운동이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는 운동,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 사실 복근 운동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 그리고 복근은 굉장히 넓어서 회복이 편하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어깨 운동한 날에는 상복근, 하체 운동한 날에는 하복근 이런 식으로 세트로 맞춰서 조금씩 돌아가면서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복근 운동 매일매일 하는 게 다른 건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는 매일매일 안 하되 복근 운동은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근육이 트레이닝 되고 좀 휴식하면서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 그러면은 복근 운동할 때는 웜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앞에 거 다 하고 마무리로 복근 운동을 하라니까 무슨 이 순서대로 지금 그게 나가는데. 아니라 복근 운동을 매일매일 하라면서요. 응. 근육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지. 그 앞에 다 말한 것들. 응. 아 그래요? 아 얘만 매일매일이라 써있길래. 저렇게 편집해서 듣습니다. 저렇게 편집해서 들어요. 얘를 매일매일 하라 그랬지 다른 건 그럼 매일매일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강조돼 있길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듣는 거야. 편집해서 듣는 거야. 왜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뭐야? 웨이트 트레이닝도 매일매일 하는데 어깨 운동을 매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어깨하고 분할 운동이라고 그 다음에 하체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질문. 그리고 운동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쉬는 날 그냥 복근 운동만 하는 건 어때요? 비추. 아 그건 또 미쳐요? 응. 어떤 밑이에요? 그건 운동 쉬는 게 아니야. 쉴까 해야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운동은 쉬는 날 복근 운동하는 게 이게 뭔 말이야. 복근 운동이 운동인데. 근데 복근도 부위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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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운동 쉬는 날도 있어요? 있어야지. 치팅데이라고. 한 어느 정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스탠다드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스탠다드. 뭐 누구는 일주일 내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누구는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지. 좋아요. 그리고 그날은 뭐 그래도 난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유산소 위주로. 근데 이거 운동 다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죠? 이거 다 하려고? 그럼. 그러면 운동을 하루에 30분, 40분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는 그냥 완전 몸 만들기 정석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응용해서 하는 게 있지. 아 시간이 줄여서라도? 응. 그건 이제 응용 편이니까 일단 나중에. 아 이건 기본 스탠다드. 근데 진짜 몸을 만들고 싶으면 이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그치. 뭐 일주일 하루에 30-40분만 운동해서 몸짱 되고 싶어요는 없지. 날씬해지고 싶어는 되죠. 응. 아니면은 그 30-40분 투자하는데 운동 강도가 진짜 선수급 이상이면 가능한데 그걸 누가 버텨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운동 전에 커피 우유를 마셨죠?
그리고 웜업 운동 5분에서 10분간 땀나도록 뛰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칭 6초 이상 충분히 하고 복합 관절 운동하고 단순 관절 운동하고 복근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역시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실제 운동 순서도 이렇게 근력 운동 다음에 유산소. 왜냐? 유산소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저강도 체지방을 주로 사용하도록 30분 이상 하는 게 좋아요. 하면 60분이 넘어가면 좀 과하고 30분에서 60분 사이. 심박수 120 전후로. 근데 이것보다 예를 들어 시간이 아까 얘기했지 적다. 그러면은 스피닝처럼 심박수를 한번 딱 찍고 천천히 하고 딱 찍고 천천히 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시간이 적다 그러면 전력 질주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랑 이게 반대인데 인터벌 트레이닝은 죽을 만큼 고강도로 뛰다가 잠깐 낮춰주는 거고 죽을 만큼 고강도로 뛰다가 잠깐 걷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 그럼 심폐지구력이 엄청나게 커요. 네, 유산소 운동 살 빼는 거는 반대로 잠깐 유산소 딱 고강도 해주고 천천히 걷고 축구 경기로 치면은 축구장으로 치면은 인터벌 트레이닝은 긴 세로를 전력 질주하고 가로를 걷고 긴 세로를 전력 질주하고 가로를 걷고 이러면 심폐지구력이 높아지고요. 살을 빼려면 짧은 가로를 전력 질주하고 세로를 빠르게 걷고 짧은 세로를 전력 질주하고 긴 가로를 천천히 걷고 빠르게 걷고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혹시 유산소에서 질문? 승호 졸리면 가서 자. 눈이 껌뻑한데? 아니야? 오늘 그 자리가 좀 그렇긴 한데. 질문 없습니까? 근데 저기 위에 써 있는 저강도 그거는 저 심박수 이 구간만 유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저강도는 요거. 요게 일반적으로 존 2나 3 체지방 줄이기 운동이거나 유산소 운동 요 사이가 이 정도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심박수 존 4나 5로 했을 때 살이 얼굴 붓기 쫙 빠지잖아요. 그 착각이야. 착각이에요? 그게 순간적인 그러니까 거예요. 붓기는 수분이 빠지는 거고 네. 땀이 많이 나서 수분이 빠지는 거고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야. 4, 5로 한다고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서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순간적으로 수분기가 빠지는 거지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치. 유산소 운동의 주목적이 체지방 줄이기니까 거기에 맞는 강도. 이게 꼭 유산소도 유산소가 아니고 진짜 막 심박수 150, 60 이상 뛰면 기분은 상쾌해. 그것도 다른 문제야. 혈관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나가니까 그것도 다른 문제인데 체지방 줄이기에는 맞지 않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커피 우유를 마시고 웜업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본 운동하고 탄수관절 운동, 복근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단백질. 응? 단백질 보충. 커닝을 잘하고 있어 역시. 기가 막혀 우리가. 자, 운동 후 영양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건 조금 전문적인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단백질 보충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3대 1입니다. 탄수화물이 3이에요.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3이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레고 조각을 합성하는 걸 비유를 하자면 아미노산, 단백질의 주 원료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레고 조각을 합성하듯이. 그래서
단백질이 있어주긴 해야 돼. 단백질이 있어주긴 해야 되는데 레고 조각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냐? 성인 남성 기준으로 치면 요 정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체중 곱하기 0.8이 관장 소비량인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체중 곱하기 1, 70kg인 사람은 하루 70g 정도. 뭐 50kg인 사람은 하루 50g 정도. 여자분들은 거의 0.8 정도 곱해주면 되고. 칼로리로 치면 밥 한 공기가 대략 300. 그리고 단백질이 계란 하나가 여기 단백질이 3g 정도 돼 있지. 3g. 2, 3g 정도밖에 안 돼. 단백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으로만 하루 단백질 섭취를 다 한다 그러면 한 판 삶아 먹어야 돼. 한 판. 바디빌더들은 실제로 나는 많이 봤는데 바디빌더들은 막 100kg, 120kg 나가잖아. 삶은 계란 한 판을 들고 다녀. 자연식으로 먹으면 이렇게 몸에 엄청 좋지만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하는 거지.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이상으로.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통풍 걸려요. 너무 많이 먹으면. 통풍은 인간의 간에서 죽을 만큼 운동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이 2g 곱하기니까 60kg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만큼 진짜 국가대표처럼 운동했다. 그럼 하루 120g의 단백질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통풍이라고 병이 걸려. 그러니까 대략 자기 체중에 잘 맞춰서 하루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근데 이게 자연식으로는 엄청나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추천하는 거야. 제대로 근력 운동을 하려면 어떤 타이밍에 먹어야 되냐. 자, 이게 사실 인슐린 농도예요. 인슐린. 숫자는 틀린 숫자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왼쪽이 인슐린, 오른쪽이 시간. 자, 파란색 그래프는 하루 2끼씩 과식하는 애들. 하루 딱 과식하면 요 빨간색 이상이 되면 요 부분은 체지방으로 바뀌어요. 먹는 게. 과식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요 보라색 선이 보다 위에 있는 시간 동안만 근육이 합성은 가능해. 근육 합성 가능해. 근육 합성 가능해. 그러니까 이 인슐린을 농도를 올리려면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얘는 단백질을 먹는다고 올라가지 않아.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이 인슐린이 올라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하루 5끼씩 먹는다 이런 애들은 요런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인슐린 농도가 하루 종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 라인까지 딱 맞춰서. 그리고 운동 직후 심박수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진 직후에 또 단백질 합성이 많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 할 거 아니고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 단백질 3대1로 먹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 이 얘기죠. 질문. 인슐린이 화학 공부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인슐린이 그러니까 혈당 낮춰주는 거 맞죠? 그러면 저거는 저 인슐린이 저만큼 나오는데 저만큼은 커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위에 꼭대기 정도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니까 1g당 포도당은 4kcal이고 지방이 9kcal니까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밀도가 높은 지방으로 바꿔야지 하고 이렇게. 인슐린이 커버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커버를 못한다고 치는 게 낫지. 또 질문.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물이랑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물이랑 섞어 먹는 거? 그치. 물이랑 그래서 많이 먹잖아요. 우유 물이랑 많이 먹는 단백질 성분을 보면 아예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아니까 근데 이 보통 게이너라고 탄수화물이 섞여 있는 제품을 게이너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는 비싸. 일반 천연 단백질 보충제보다 비싸서 나는 순수 단백질 보충제를 한 다음에 설탕을 따로 사. 설탕으로 탄수화물 대충 나눠줘서 넣고 그랬었어. 또 날카로운 질문. 근데 탄수화물 대 단백질이 3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그 우유 그람수 보고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단백질 파우더 그 그람수로 해 아니면 거기 안에 성분 그람수? 성분 그람수.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쉽겠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쉽겠어? 그 거기 그 어쩌라고? 그 비율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200ml당 뭐몇 그거 되는 거 어느 정도 맞는 건가? 그걸로 계산을 해야지. 인생을 쉽게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어렵게 살아야지. 쉽게 살려고 하면 둘. 자,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우리 이제 커피 우유, 웜업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본 운동, 복합 관절 운동하고 이렇게 요 순으로 유산소하고 단백질 보충제하고 하나가 빠졌네. 이게 뭘까요? 컨닝하지 말고. 아까 했어. 물입니다. 물. 물. 하루 2리터 이상 200ml씩 나눠 마셔야 돼요. 한 번에 2리터 마시면 수분 중독 걸려요. 그리고 이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화장실 되게 자주 가는데 물을 소변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칼로리가 엄청 많이 쓰이는 일이야. 진짜요? 물만 많이 마셔도 그 다이어트 효과가 조금은 있어. 그럼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데 뭔 소용일까 싶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용감합니다. 아우 절레. 그리고 물에 관해서 얘기를 더 하자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물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소변이 맑고 투명하면 내가 물을 제대로 마시고 있는 거야. 낭비 없이 제대로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소변이 뭐 약간 누렇다, 색이 보인다 그러면 물을 더 마셔야 돼. 아주 간단한 지표. 물을 많이 마시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좀 그렇고. 질문. 그래서 물 2리터를 좀 맞추기 힘들면 텀블러나 쉐이크통 같은 거 내가 하루 몇 번 비우자 이런 심정이면 괜찮아. 다시 한번 총정리. 커피 우유, 웜업 운동, 스트레칭, 본 운동, 단술 관절 운동, 복근 운동, 유산소 운동, 단백질 보충제, 물 2리터. 요거를 탁탁탁. 자, 그래서 헬스장을 다닌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추천하는 건 헬스장 무조건 실내용 운동화가 있어야 되니까 실내용 운동화랑 손목을 보호하는 헬스장. 사실 초보자들이 손목이 꺾여서 많이 다쳐. 요거 두 개는 웬만하면 필수. 뭐 헬스장마다 옷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 수건만 제공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르니까 그건 맞춰야 되지만 요거 두 개는 거의 공통. 자, 추가 질문 다 봤습니다. 옷은 어떤 복장이 잘 맞나요? 옷은 편한 트레이닝복.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막 구두를 신거나 슬리퍼를 신거나 이거면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귀싸대기 맞았어. 헬스장에 슬리퍼 신고 가면 귀싸대기 맞았어. 진짜 맞았어. 그리고 뭐 청바지 이런 것도 막 귀싸대기 맞았어. 정확히 귀싸대기 맞은 건 아니고 이제 타 대학생들이 그러면 쫓아내지. 운동복 입으셔야 됩니다. 또 질문. 단백질 파우더 얼마 정도예요? 해외 직구하면 큰 봉투에 한 10만 원 정도 하고 뭐 3에서 5만 원짜리 작은 용량도 다 있고
또 질문. 근데 운동할 때 그 근육의 움직임이나 내 자세를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붙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그래요? 좀더 그리고 근데 자기 몸을 정확하게 그게 볼 정도 되면 운동 좀 빡시게 한 다음에. 일단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네. 일단은 운동이나 해야 되는 네. 거야? 실제로 나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트레이너 친구랑 아예 헬스장 문 닫아놓고 우통 먹고 운동했어. 그러면 라인 다 보이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잘못 쓰고 잘 쓰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근데 뭐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경 쓸 건 아니고 근육이 없는데 뭘 보여. 맞아요. 자세히도 잘 볼 수 있잖아요. 자세. 자세는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체형이 제가 많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뭐 어떻게요 그런 거? 근육으로 잡아야지. 자세 교정 운동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웨이트만 해도 반 이상은 잡혀요. 진짜요? 근육량이 그 스쿼트만 제대로 해보면 알아. 그 다음부터 허리를 못 굽혀. 허리 아파가고 이렇게 펴져. 진짜 많이 틀어진 사람은 거기에 맞춘 전문적인 근육을 훈련해줘야겠지만 일반적인 웨이트만 제대로 한다 해도 절반 이상은 잡아요. 또 헬스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헬스장 위치는 요거 끝나고 녹화 끝나고 더 질문 있나요?